어느 마을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김노인이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평생 많은 돈을 모았지만 남을 위해 베풀지는 않는 지독한 짠돌이였다. 얼마나 짠돌이던지 아들이 혼인할 때도 잔치를 열었지만 대접한 음식은 보리밥과 건더기 하나 없는 고기 국물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농번기 때 일을 도와준 일손들에게는 품삯으로 준다는 것이 쌀겨와 모래가 뒤섞인 쌀 한 대였다. 여보게들, 내가 품삯을 넉넉하게 넣었으니 다음에도 또 도와주시게나. 저 짠돌이 노인네, 이걸 먹으라고 준 거요? 이러다 보니 마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당연지사였다. 아니, 내가 번 내 돈을 왜 남한테 베풀어야 하나? 안 베푼다고 뭐라 그러는 놈들이 이상한 놈들이지. 김노인도 이런 사실을 알았기에 마을 사람들을 못마땅해 했다. 하루는 김노인이 볼일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어디선가 싸우는 소리가 들려 그쪽으로 가보니 동네 어린아이들이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진짜 쪼잔한 게 김노인하고 똑같구만. 뭐? 나보고 김노인하고 똑같다고? 차라리 그냥 욕을 해라. 아이들이 싸우면서 자기 이름을 들먹이는 걸 본 김노인은 충격을 받았다. 아니, 마을 사람들이 날 싫어하는 걸 알았지만 아이들까지도 나를 저렇게 생각하다니. 그전까지는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막상 아이들까지 자기를 싫어하니 김노인은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아버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누군가 수심 낀 김노인의 얼굴을 보고 물어보았다. 그녀는 김노인의 며느리였다. 김노인이 하인 한 명을 더 고용하는 것이도 낯가워 집안의 온갖 살림을 그녀에게 맡겼지만 불평 한마디 없는 착한 며느리였다. 착하고 일도 잘하며 지혜로웠지만 늘 남에게 잘 베푸는 걸 김노인은 탐탁치 않아 했다. 아니, 마을 사람들은 웃기지 않느냐? 왜 그리 다들 나를 싫어하고 손가락질 하느냐 말이다. 말을 할수록 김노인은 더욱 흥분되었다. 아까는 어린아이들까지 내 이야기를 하면 나를 조롱하더구나. 왜들 날 이렇게 싫어하기만 하느냐? 시아버지 푸념에 며느리는 별거 아니라는 듯 말해주었다. 아버님 그거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 좋은 방법이 있더냐? 김노인이 솔깃해서 물어보았다. 사람들에게 베풀면 돼요. 그러면 모두들 아버님을 좋아할 거예요. 김노인은 안색이 굳어졌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응, 또 베풀라는 소리냐? 김노인이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아버님 나중에 돌아가시면 재산을 가지고 가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조금만 베푸셔도 나중에 더 크게 보답받으실 거예요. 며느리가 다시 한번 말했지만 김노인은 더 이상 듣기 싫어했다. 내가 좀 더 고민을 해보마. 너는 가서 일 보거라. 며느리의 말대로 하긴 싫었지만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피하고 싶었던 김노인은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고도 자기를 좋아할 방법을 궁리했다. 그러다 좋은 생각이 났는지 무릎을 탁 치며 말했다. 그래, 며느리 말대로 죽은 다음에 재산을 가지고 갈 수 없으니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재산을 나눠준다고 하면 지금 베풀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김노인은 굉장히 기뻐하며 곧장관청으로 달려갔다. 아니, 김노인께서는 어쩐 일이시오? 마을 군수가 자기를 찾아온 김노인을 의아한 눈초리로 쳐다보며 말했다. 내가 군수에게 긴히 할 말이 있소. 내가 죽거든 전 재산을 가난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오. 이 말을 마을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시오. 마을에서 제일가는 구두쇠 영감이 갑자기 찾아와 자기 재산을 내놓는다고 하니 군수는 어리둥절했다. 김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자랑스러운 양 우쭐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곧 소문이 퍼져서 마을 사람들이 날 우러러 보겠지. 김노인이 굉장히 흡족해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시선이나 태도가 별다르지 않았다. 아니, 군수에게 말하기 전보다도 더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이었다. 저 구두쇠 영감이 자기가 죽은 뒤에 재산을 나눠주겠다던데 무슨 꿍꿍인지 모르겠네. 그러게 말이야. 나이를 먹고 머리가 이상해졌나?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김노인이 얼굴에 또다시 수심이 끼었다. 시아버지가 얼마 전까지 화색이 돌다가 다시 안 좋아진 모습을 본 며느리가 물었다. 아버님 또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김노인이 흥분하면서 며느리에게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얼마 전에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안 받기 위해서 말해준 방법이 있지 않느냐? 아, 네, 사람들에게 베풀면 된다고 했던 얘기요. 며느리가 생각난다는 듯 대답했다. 그래, 그래서 내가 말해준 대로 내가 죽은 다음에는 재산을 저승에 가져갈 일이 없으니 내가 죽거든 내 재산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부 나누어 주겠다고 했다. 김노인은 벌써 재산을 다 나누어 주냥 힘을 주어 말했다. 그런데도 왜 아직까지 사람들이 날 보고 구두쇠 짠돌이라고 손가락질 하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재산까지 내놓겠다고 했는데도 욕을 먹으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겠니? 그게 베푸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베푸는 것이냐? 김노인은 억울한 듯 목소리를 높였지만 시아버지 말을 다 들은 며느리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 아버님은 제 말대로 하신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내가 사람들에게 베풀라 해서 내가 내 재산 전부를 나누어 주겠다고 했는데. 아버님, 제가 암소와 돼지 이야기 하나를 들려줄 테니 잘 들어보세요. 며느리의 뜬금없는 이야기에 김노인은 어리둥절했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느 날 암소와 돼지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돼지가 불만이 가득 찬 표정으로 말했어요. 왜 사람들은 자기보다 암소를 더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김노인이 불쑥 끼어들며 말했다. 그거야 당연히 암소가 돼지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이 아닌가? 며느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도 다른 이유가 떠오르지 않은 김노인이 말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에 돈보다 좋은 건 없단다. 고상하고 콧대 센 양반들도 돈 앞에서는 쩔쩔매지 않느냐? 다시 생각해봐도 암소가 돼지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지. 그러자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물어보았다. 아버님, 돼지는 살아있을 때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지요? 그야 뭐 밤낮으로 먹고 자기만 하지 주는 것은 없지. 대신에 죽어서는 맛있는 고기와 뼈를 주지 않느냐? 며느리가 다시 물어보았다. 그럼 암소는 살아있을 때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지요? 그거야 당연히. 김노인은 말을 하다가 무엇인가 깨달은 게 있는 듯 말을 잇지 못했다. 며느리가 말을 이어갔다. 아버님도 잘 아시다시피 암소는 죽어서 고기와 가죽과 뼈를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물론이고 살아있을 때도 우유를 주지요. 이게 사람들이 돼지보다 암소를 더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며느리의 말에 김노인은 비로소 자기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유를 깨달게 되었다. 그 후 다른 사람처럼 바뀐 김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았으며 마을 어린이들은 더 이상 김노인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